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법률 스님의 행복이에요. 법률 스님의 행복. 이 중에서도 요즘에 스몰 라이프라고 많이 아시죠? 그래서 스몰 라이프 내용을 담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이 욕구의 3단계. 욕구와 욕망, 그리고 탐욕. 욕구와 욕망, 탐욕.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분선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각자 자기 욕구가 충족되어야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기분이 좋아요. 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만족해야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이때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욕구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입고 싶은 욕구, 가지고 싶은 욕구, 이기고 싶은 욕구 등 욕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구가 모두 충족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정을 예를 들어도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결국에는 가정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게 돼요. 따라서 욕구를 쫓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욕구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갖고 있고 욕구가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욕구의 경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욕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적 욕구예요.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졸리면 자려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으려 하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를 말합니다. 기본적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지켜내야 할 권리이고 사회적으로도 이 욕구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대적 욕구인 욕망이 있습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남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싶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 더 편하게 살고 싶다와 같은 이런 것은 상대적 욕구입니다. 이런 상대적 욕구는 비교에 의해서 생겨나는 욕구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욕구인 욕망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끝까지 따라가 봐도 영원히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욕구인 탐욕입니다. 만약 과식을 했다면 입은 만족할지 몰라도 몸에는 나쁘잖아요. 과음을 했다, 과로를 했다. 이것은 다 탐욕이고 탐욕은 자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개인은 스스로 탐욕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사회는 개인의 탐욕을 규제해야 사회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욕구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보장과 절제,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생존적 욕구는 자기의 기본 권리이므로 권리 행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상대적 욕구인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친 욕구인 탐욕은 버려야 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생존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상대적 욕구인 욕망은 적절히 절제되어야 하고 지나친 욕구인 탐욕은 반드시 규제를 해서 막아야 합니다. 한 직장인이 검소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검소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안 경제를 꾸리고 앞으로 결혼하고 하게 되면 차나 집을 사는 것들도 고려하다 보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음식 섭취는 몸에 좋으라고 먹는데 맛있는 것과 몸에 좋은 것은 다를 때도 많아요. 입에는 맛있는데 몸에는 안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입에는 쓴데 몸에는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몸을 생각하면 먹고 싶더라도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입맛이 없어 먹기 싫지만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이 중심이 되어야지 입맛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겁니다. 추울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햇볕이 뜨거울 때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소위 값비싼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옷이 망가질까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보호하게 됩니다. 내가 옷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주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평수가 점점 커지고 가구나 기존품들이 자꾸 늘어나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키게 됩니다. 집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소유하려는 욕망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듯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옷이며 음식이며 집이며 세상 모든 물건에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취직해서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욕심도 아닙니다. 다만 월급이 얼마든 한 달에 얼마를 벌든 검소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또 검소하게 사는 게 돈을 모으는 길이에요. 적게 먹고 옷을 아껴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친구들이 100만 원 쓰면 나는 50만 원만 쓰면 됩니다. 인색하게 구두쇠가 되라는 게 아니라 딱히 필요한 데가 아니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 저축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니 검소하게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반대의 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인의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차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걷거나 버스를 타면 돼요. 남이 사니까 나도 산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키가 큰지 작은지, 인물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내 인생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화려한 사람과 결혼하려면 비위를 맞춰야 하고 비위를 맞추려면 없는 돈도 있는 척 해야 하고 허세도 부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자기 소신대로 살고 싶다면 그냥 내 인생관대로 살다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더 벌려고 무리하면서 인생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기에 지켜야 할 몇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남을 해칠 자유는 없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남의 이익을 침해할 권리는 없어요. 남의 재물을 뺏거나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누구나 다 행복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지만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누구나 다 마음껏 말할 자유가 있지만 말로 남을 괴롭힐 자유는 없어요.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째, 술 마실 자유는 있지만 술에 취해 추정하며 남을 괴롭힐 자유는 없습니다.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제약을 빼고는 사람은 다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렵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자식을 한둘 정도 낳아 귀하게 키우다 보니 어릴 때부터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학교폭력 문제도 결국은 남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성추행하는 이 4가지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도 자기 아이 기죽인다고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가정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욕구를 절제하는 기준을 세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너나 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조절이 잘 되시나요? 네,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참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책 내용 읽어드린 부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또 욕망의 선을 잘 지키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